10장의 네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의 시간에 트리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트리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70페이지입니다. 자, 트리거가 생성하는 임시 테이블인데요. 우리 혹시 조금 전에 올드 테이블 기억나죠? 올드 테이블이 뭐였냐면은 이 트리거가 발생하면은 트리거의 이전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올드 테이블인데, 뉴라는 테이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설트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실제 테이블에 새 값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잠깐 동안 이 뉴라는 이름의 테이블에 새 값을 미리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실제 새 값이 들어가더라도 이 뉴 테이블을 먼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새 값이 어떻게 될지 확인이 됩니다. 이걸 언제 쓸 거냐면요, 만약에 이 새 값이 들어올 때 이 값이 정상인지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인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new 테이블 트리거를 만들어서 before 트리거를 만들면 돼요. 지금 아까 했던 건 애프터 트리거고요. before 트리거를 만들어서 실제 이 테이블의 값이 입력되기 전에 이 before 트리거에서 new에 있는 값을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값을 변경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new 테이블의 용도입니다. 자, 좀 전에 old 테이블 했죠. 딜리트가 날아가면요, 이 삭제된 값이 old에 들어가요. 자, 업데이트도 있는데, 업데이트는 사실은 두 가지 값이 있는 거죠. 새로운 업데이트 할 값과 그리고 업데이트 되기 이전의 값. 그래서 업데이트 같은 건 new 테이블과 old 테이블을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림상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old 테이블은 사용하는 걸 연습을 했고, 이 new 테이블을 사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before 트리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6에서는요, before 트리거를 연습을 할 텐데요. 자, before 트리거 먼저 만들고요. 이름은 뭐 제가 준 거고요. 자, before하고 insert. 그러니까 insert가 들어오면은 먼저 처리한다. 그러니까 insert 되기 전에 처리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하고 싶냐면, 출생연도를 입력하잖아요. 인설트에서 출생연도가 1900 미만으로 되면 잘못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0으로 해버리고, 만약에 출생연도가 현재 연도 2로 됐다. 그러니까 올해가 만약에 2020년인데 만약에 2025년이다. 그럼 2020년으로 바꿔주는 거로,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작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입력되면 여기 있는 값을 체크해가지고 이 값을 바꿔서 입력시키는 그런 방식을 쓸게요. 자, 볼게요. 보면은 크리에이트 트리거 만들고 before 인설트하고 당연히 유저 테이블에 유저 테이블에 부착을 하는 거죠. 볼게요. if new.birthday, 그러니까 new 여기에 있는 insert 할 값 때 출생연도가 1900 미만이면 set하고 여기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new 테이블에 출생연도를 0으로 바꿔버려요. else if 또 new의 출생연도가 커데이트에 이으면 현재 연도보다 이후라면 말이 안 되죠. 미래에 태어날 거니까 말이 안 되니까 현재 연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new birth year를 현재 커데이트, 현재 2020년 또는 2021년 현재 날짜로 해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가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값이 쏙 들어가게 되겠죠. 자, 커서 만들고, 트리거 만들고요. 자, 제가 인설트를 날려볼게요. 한 건을 날리고, 얘를 1987로 잘못 넣는 거죠. 얘 잘못 넣었고, 얘도 잘못 넣었어요. 1977인데 2977로 두 개를 제가 잘못 넣습니다. 아, 제가 앞에 유저 테이블에서요, 그거를 해놨네요. 그쵸? 우리 아까 에러 발생시키는 거 있죠? 인설트 하면. 그걸 했는데 드롭을 안 시켰네요. 제가 드롭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초기화 시키고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SQLDB를 초기화 시키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트리거를 다시 만들게요. 만들고, 얘도 실행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설트를 제가 한 건 잘못된 데이터를 두 건을 인설트를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면 셀렉트로 확인해 볼까요? 셀렉트 별표 from user tbl을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면 데이터가 A가 들어왔는데요. 보세요. 아까 출생연도가 1877인데 그냥 0이 들어갔죠. 그리고 얘는
2977인데 현재 2020년이거든요. 2020년 데이터 값이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show 테이블에서 트리거 내용을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다 했으면 트리거를 삭제해도 되고요. 드랍으로 삭제까지. 자, 이렇게 해서 비포 트리거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473페이지 트리거에 대한 기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다중 트리거가 있는데요. 다중 트리거는 하나의 테이블에 동일한 트리거가 여러 개 부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프터 인서트 트리거를 테이블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중 트리거고, 중첩 트리거 볼게요. 중첩 트리거는 트리거가 또 발생하고 또 트리거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중첩 트리거인데, 이 예를 볼게요. 예를 보면 우리가 지금 쇼핑몰이면은 구매한 테이블 있겠죠, 고객이. 그리고 우리가 물품들 테이블 있죠. 그리고 실제 배송할 배송 테이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치면은 사용자가 물건을 구매하면은 물품에서 하나가 빠져야겠죠. 개수가 이제 남은 개수가 하나가 빠지고 또 이 물품이 배송 테이블에 적용이 되겠죠. 이거를 한꺼번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첩 트리거를 만들면 되는데, 구매 테이블은요 인설트 트리거를 부착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설트가 날아가겠죠. 고객이 물건을 사면 인설트가 들어가면은 이 인설트 트리거는 물품 테이블의 개수를 하나 빼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날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구매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은 인설트 날아가면은 인설트 트리거가 이 물품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날려요. 근데 이제 물품 테이블에도 업데이트 트리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가 날아오니까 또 이 업데이트 트리거가 작동되는데, 이 업데이트 트리거는 또 다시 그러니까 배송 테이블에 배송할 물품을 하나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인설트만 날아갔는데 불구하고 얘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인설트 되고, 이렇게 중첩으로 트리거가 계속 할 수 있는 게 중첩 트리거입니다. 이 논리를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업무가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의 작동 순서인데요.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 트리거가 부착되어 있으면은 작동 순서를 얘가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이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렇게 작동 순서도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지금 요 내용 있죠? 지금 물건을 구매하는 요 중첩 트리거를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실습 7번을 진행할게요. 실습 7번은 요 그림을 그대로 구현한 실습입니다. 자, 우리가 트리거 DB라고 새로운 DB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DB를 만들고요. 자, 유주까지 하고, 지금 테이블을 미리 3개를 적용해 놓을게요. 구매 테이블은 구매 번호와 그리고 구매한 사용자, 그리고 구매할 제품, 그리고 구매한 개수, 이 개수를 테이블을 만들게요. 만들고, 그 다음에 물품 테이블은 물품 이름과 물품의 남은 개수 있죠. 그렇게 해서 물품 테이블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배송 테이블이죠. 배송 테이블은 일련 번호와 배송할 물건과 몇 개를 배송할지 요거까지 만들게요. 좀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들을 다 준비를 해놨고요. 물품 테이블에만 지금 현재 물품이 뭐뭐 있는지 그것만 인서트 해놓을게요. 사과와 배와 귤이 각각 100개씩 지금 현재 물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죠. 구매 테이블은 비어있고 배송도 비어있고 물품 테이블만 세 종류가 100개씩 현재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트리거를 만들죠. 트리거를 먼저 어디? 오더 테이블, 그죠? 구매 테이블에 여기 트리거를 만들죠. 구매 테이블에 인설트가 날아가면은, 인설트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품 테이블에 얘를 업데이트 시켜야겠죠. 자, 볼게요. 업데이트 하는데, 프로덕트 테이블을 여기다 업데이트 하는데, 어카운트가 아까 개수죠. 물건의 잔고죠. 남은 개수를 빼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new.order amount가 뭐죠? 얘가 insert 할 몇 개를, 만약에 10개를 주문한다. 그럼 10개가, 여기서 10개를 그 물건에 대해서 빼는 거예요. 그 물건이죠. 제가 사과 10개를 사면은, 여기서 사과죠. 사과에서 10개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마 90개가 남겠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해 볼까요? 어디 프로덕트 테이블, 물품 테이블에는 업데이트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업데이트가 날라오면은 뭐 하는 거죠? 이 업데이트될 개수를 여기다 인설트 해야겠죠. 그럼 인설트 어떻게 하냐면 주문 개수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 전의 개수 빼기 변경 후의 개수가 뭐냐면은, 얘가 아까 100개에서 10개를 빼면은 90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 빼기 90 하면 10개가 배송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전에 거는 100이고, 주문 전에 게 이게 올드니까 100이고, 주문 후에 거 10개가 빠졌으니까 90개 남았죠. 주문 후에 새로운 거는 90개. 이렇게 되니까 100 빼기 90 하면 10개. 주문된 게 10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개를 여기다 인설트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인설트를 시키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업데이트된 사과 10개, 사과가 100개에서 90개 주면은 여기서는 얘가 사과가 되고 사과 10개 이렇게 해서 새로 인설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됐으면 만들죠. 한꺼번에 그냥 만들죠. 드래그해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주문해 볼게요. 제가 존이라는 사용자가 배를 5개 주문할게요. 인설트 하면은 됐죠. 하나씩 볼게요. 오더 테이블 보면은 존이 배를 5개 주문했고요. 프로덕트 테이블 보면은 아까 다 100개씩이었는데 아까 배가 95개로 줄었죠. 그리고 역시 배송 테이블 보면 저 배를 5개 배송하게끔 이렇게 테이블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 배송 테이블에 열 이름을 좀 바꿔 놓을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인설트는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업데이트 되겠죠. 그리고 인설트를 해야 하는데 열 이름이 다르니까 얘가 오류가 발생하죠. 그러면 기존에 얘네 적용된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먼저 제가 여기서 프로덕트 네임을 여기서 프로드 네임이었는데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열 이름을 바꿔볼게요. 얼터 테이블로 열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트리거 안에는 아직은 프로드 네임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인설트를 다시 할게요. 제가 당이란 사람이 사과를 9개를 시도했어요. 자, 9개 살고 여기 인설트 되고 업데이트 되고 했는데 여기서 오류 발생했죠. 자, 결과 볼까요? 지금 오더 테이블에 주문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인설트가 되고 했지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하나의 트리거는 이게 지금 한 묶음이기 때문에 다시 다 롤백 돼요. 롤백 돼서 여기까지 다 취소가 됩니다. 훨씬 더 바람직하죠? 왜냐면 여기서 막히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으면 혼란스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을 줄어드는데 배송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개수가 잘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트리거는 중첩 트리거는 모두 다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실행이 안 되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리거의 내용까지 모두 수업을 마쳤습니다. 10장 스토어드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